르마 생각, 또다시 확 달라진 느낌의 언론들. 그러나 아직도 구태 그대로 변하지 않는 언론에 대하여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름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늦은 가을부터 뜻있는 시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을 들어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며 현 정부를 탄생시켰으나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검찰, 법원, 행정부 등 정부 고위 관료 조직 그리고 언론의 상당수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국민들 상당수가 열망하던 나라다운 나라 세우기는 예상보다 많은 장벽에 부딪혀 지금도 그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최근 4.15 총선 이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최근 올린 힐링 146회차 유튜브 언론의 확 달라진 느낌의 호칭들 문에서 문 대통령으로 영원한 언론개혁 그 방법에 대하여에서도 언급한 대로 예전에는 현 정부 언론에서 민망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할 때 특히 신문에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거의 대부분 빼고 그냥 문이라는 성만을 쓰다가 최근에는 태세를 바꾼 듯 전과는 반대로 거의 모든 신문들이 짠 것처럼 꼬박꼬박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 같아 언론이 확 달라진 것 같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걸핏하면 파도로 오르내리는 경제 관련 보도를 할 때 최근 들어 언론들이 뭔가는 또 분위기가 변한 느낌이어서 컴 앞에 앉았다. 4.15 총선 전에는 현 정부가 잘한 것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언론들은 조금이라도 정부에 유리한 내용들은 아예 빼거나 축소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외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기사 제목에서도 최대한 자극적으로 실업률 취약 또는 역대 최악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올해 마이너스 역성장 등의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를 단골 메뉴로 하여 각 언론사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경제학자의 인터뷰, 칼럼 등을 통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금방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하는 듯한 기사가 많았었는데 나중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양심 있는 경제학자가 분석한 것과 비교하여 보니 정부의 불리한 것만 강조하여 보도를 하거나 어떤 경우는 통계 수치를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론사 입장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등이 상당수 밝혀져 언론이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아주 많았고 그래서 국내 언론들은 서서히 뜻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했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예를 전에 올렸던 유튜브 힐링 106회차 요즘 언론 갈수록 점입 가경 하나의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도 모순점이 발견되는 사례를 보자에서 지나가는 개도 웃을 만한 한 언론사의 모순된 행태를 언급했었고 당시 다른 상당수 언론사들도 그런 식으로 이구동성 보도를 했었으나 바로 다음 회차 유튜브 힐링 107회 한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라고 보도했던 언론사는 즉시 응답하라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작년 동기 대비 우리나라 수출액이 10% 증가했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한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에 대한 반박을 했었다. 그런 식으로 한국 경제 얘기만 나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들이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표한 2020년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2%,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 그리고 일본 마이너스 5.2, 미국 마이너스 5.9, 영국 마이너스 6.5, 프랑스 마이너스 7.2, 그리스 마이너스 10 등이었는데 한국은 OECD 36개국 중에서 비록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1등을 했고 OECD 총장은 G20 중 한국이 가장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아직도 여전히 유감스럽게도 예전처럼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만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IMF 올해 한국 성장률 마이너스 1.2%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당연히 이런 기사는 그 제목만 봐도 누구나 다 한국의 대공황 이후 경제가 최악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고 이런 기사를 읽은 사람은 상당수가 우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번 기사와 관련하여 좀 더 내용을 알아보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한국이 마이너스 1.2%인 것이 맞기는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OECD 36개국 모든 나라가 한국보다 못한 마이너스 성장률이고 그래도 한국은 그런 나라들 가운데 1등을 한 것이고 OECD 총장은 한국이 G20 중에서 가장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다. 결국 그 언론은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인데 마치 한국만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도를 했고 그리고 올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전체 문맥 중에서 앞부분은 빼고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부분만 발췌하여 마치 올해 한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만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본 기사 내용을 보니 제목보다는 약간 객관적인 내용이 들어있긴 한데 늘 그래왔었고 이번에도 짐작했듯이 역시나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보도하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왜 저러나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나 하는 생각에 안쓰러움마저 느껴졌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국내 상당수의 언론들이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총선 이후 전과 다르게 상당수 언론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내용도 그대로 보도를 한 것이 보였다.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고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언론사, 지금도 여전히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예전처럼 자기 입맛대로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그건 내가 보기에 두말할 것도 없이 며칠 전 올린 유튜브 힐링 148회차 검찰총장의 4.15 총선 맨손 투표, 언론의 태도와 고의든 무지이든 불나비 같은 그 의미에 대하여에서도 말했듯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불 속으로 달려드는 불나비와 같다고 생각한다.
정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싶거나 정부 칭찬을 하기 싫으면 IMF 올해 한국 성장률 마이너스 1.2%, 세계 마이너스 3%라고 보도한 언론사처럼 최소한 비교 기준 정도는 제목에서 표시를 해주고 내용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면을 구태여 끼워넣지 말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 판단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국민들이 어이없게 속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고 불납이 같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아닌가.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